여러분, 칼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언제 있나요? 어, 보통 사람들이 칼슘을 생각하면 뼈나 치아나 골다공증, 키성장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쉽겠죠. 근데 사실 칼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칼슘은요, 방금 사회 보신 그 정지연 리더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학자에 따르면 다르지만 147가지 질병을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칼슘 하나를 섭취만 잘해도. 근데 뭐 147가지 뿐이겠어요. 한 가지만 고장나도 우리 몸 전체는 유기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는 칼슘 하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1차적인 생각이고, 이제 정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칼슘 부족하면 내가 질병을 걸릴 수 있구나. 특히 지금 보이시는 뭐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우울증, 치매, 자가면역 질환, 암, 불면증 등등등등 진짜 뭐 삶의 질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질병들에 칼슘 부족으로 생긴다고 해요. 근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칼슘 공부를 하시고 정말 잘 아는 만큼 이제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잘 공부하시고 섭취하신다면 정말 147가지 질병을 예방을 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노트에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생명 유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고,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좀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칼슘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요, 아까 그 뼈를 구성하는 일 말고도요, 첫 번째가 근육 운동이거든요. 근육 운동인데, 지금 제가 뭐 눈을 깜빡거리고, 뭐 혀를 움직이고, 그죠? 말을 하고, 지금 호흡을 하고, 지금 보시는 소비자님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그 모든 행위, 필기를 하시는 행위, 이런 모든 내 육체의 모든 운동이요, 근육 운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안 되면 눈을 깜빡거릴 수도 없거든요. 팔을 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인데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수축은 칼슘이 관여를 하고 이완은 마그네슘이 관여를 한답니다. 그러면 근육의 수축 이완이 되지 않으면 뭐 팔은 조금 안 움직여도 된다, 뭐 눈은 조금 덜 움직여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육의 수축 이완이 되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바로 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칼슘이 있어야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아까 보신다시피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유튜브에 치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칼슘이 있어야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서 쓰러진 뭐 응급 환자들 처치할 때요. 갈비뼈를 막 흔들어서 마사지해서 그분을 막 깨우잖아요. 그럼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깨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칼슘을 이게 용출해내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칼슘이 심장에 전기 신호를 줘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쥐한테 칼슘 용액을 떨어뜨린 것처럼 내 몸 안에 심장 마사지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장 운동을 할 때 칼슘 중요하고요. 그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 어떤 질병이든지 뭐 암이든지 뭐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판정되는 거 심장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심장을 계속 움직여야 되고요. 잘 때도 움직여야 되는 장기잖아요. 그때 굉장히 칼슘을 많이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빙판길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골절이 되면요. 대퇴부 골절이나 우리 엉덩이 뼈 이런 데 골절이 되면 칼슘 소모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뭐 칼슘 섭취하지 않고 소모가 많이 되니까 이분들이 1년 내에 사망을 확률이 8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칼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몸에 심장에 가야 될 칼슘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환자를 입원시켜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질병이든지 병원에 입원하면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 낙상 사고를 주의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옆에 이렇게 가이드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낙상이 되면 칼슘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다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 돼요.
그리고 어, 덴마크에서요. 덴마크는 유제품을 많이 먹는 국가잖아요. 덴마크에서 50대 성인 남녀를 합쳐서 3만 명을 대상으로요. 3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80세까지 연구를 했겠죠. 칼슘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50대에 칼슘 양이 풍부했던 사람들이요. 수명이 다른 분보다 11년 6개월의 차이를 보이더랍니다. 정말 칼슘이,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칼슘이 많으면 수명이 이렇게 되지? 제가 보니까, 물론 심장에 이제 운동에도 관여가 되겠지만, 뼈가 튼튼하면요. 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골수가 들어있잖아요. 골수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골수가 튼튼하면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게 피잖아요. 피는 생명이고 그 피 속에 특히 면역세포를 잘 만들어내는 게 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덴마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금 뼈가 튼튼하면 골수가 튼튼해진다고 했고 면역세포를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면역 세포를 잘 못 만들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서 보이는 질병 중에 밑에 있는데 암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아직까지 현대인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이 아까 심장마비 그다음에 암이잖아요. 이 암도 지금 결론을 말하자면 칼슘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세포를 잘 만든다. 그게 결국은 암을 예방하는 세포를 잘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만, 어릴 때 그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뭐, 점막은요, 3일 만에 또 다른 세포가 되어 있고요. 나이는 28일 만에 우리가 그 피부가 수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혈액은 한 120일 정도가 생명의 길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몸 하나하나 세포는 각자가 수명이 다 다를 때 떨어져 나가는 세포, 또 새로 나오는 세포, 그렇게 해서 오래된 세포는 떨어뜨리고 새 세포는 산생시키고, 그럴 때 칼슘이 관여를 한대요. 이 칼슘이 부족하면 새 세포 탄생도 느려지거니와 오래된 세포가 떨어져 나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가 보니까 칼슘을 넣은 화장품을 지금 개발 중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각화 주기에 관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칼슘 부족하면 오래된 세포, 새 세포에도 관여를 하지만 돌연변이 세포를 또 만들어낸대요. 우리가 나이가 뭐 100살까지 살게 되잖아요. 이제 어릴 때는 건강한 복제가 되겠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자꾸 고장난 복제를 많이 한대요. 그때 돌연변이 DNA를 만들 때 그게 칼슘이 부족하면 돌연변이 DNA를 만든대요. 암세포는요, 매일매일 생긴대요.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 생기는 그 팔이 똥만한 점 하나가 생기는데, 생길 때, 그 생기지 못하게 관여하는 애가 칼슘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칼슘 부족해서 또 뭐 빠져나가서 다시 이제 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암세포는요, 생겼다고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어디로 뿌리를 내리냐면 혈관으로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암을 신생혈관 물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데는 WX의 파이토케미칼이 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세포 건강한 세포의 복제에는 칼슘이 관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면서 칼슘이 풍부하면 암세포가 생기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뼈에 전이 된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보면 암 환자는 골밀도가 낮아요. 그 칼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이 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뼈로 많이 전이 되고요. 또 칼슘이 또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골절도 참 잘 생겨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암 환자한테 그 칼슘을 처방한다고 합니다. 칼슘을 많이 드셔라 이렇게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칼슘은요 또 같이 암에 연결되는데요. 체온이 낮아지면 암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36도 이하에서 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온을 높여주는 행위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체온 조절을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뭐 햇빛을 쬐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칼슘이 없으면요.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칼슘이
우리 체온을 36.5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칼슘이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첫 번째 이제 민간요법으로 가면 체온부터 높이는 거. 그럴 때 칼슘제를 많이 먹어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어, 임산부들 진짜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이요. 어, 뭐 4명 중에 1명이 뭐 칼슘 부족이라든가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임산부들 정말 잘 먹어야 되는데 특히 칼슘을 많이 더 섭취하셔야 되는데요. 보니까 칼슘 섭취가 부족한 임산부한테서 태어난 아기가 자폐나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칼슘이 뇌에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뇌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전기가 왔다 갔다 하듯이 뇌에 그 신경을 전달하는 전기 파장처럼 그런 것들이 칼슘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돼서 도파민이 떨어지고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자폐나 우울증이 생긴다. 어. 그러니까 임산부들 정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임산부 칼슘을 좀 많이 섭취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불임 부부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난임, 불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자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칼슘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그 면역세포 있잖아요. 백혈구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갈 때 NK 세포, 백혈구 이런 것들의 눈 역할도 칼슘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혈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적을 잘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자의 눈 역할을 하기도 하고 면역세포의 눈 역할을 하기도 한다. 칼슘은 그리고 뇌에 칼슘 밀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뇌에 칼슘 밀도가 떨어지면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도 우리가 진짜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음, 그러면 칼슘이 뼈에 이제 저축하는 이유가 우리가 응급할 때 빼내 쓰라고 저축해 놨대요. 그러니까 30세까지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뼛속에 차곡차곡 칼슘을 저장한답니다. 30에서 35세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돌았으면, 매일매일 공급하지 않으면 저장해 놨던 걸 꺼내 쓰는 거죠. 그래서 꺼내서 무슨 일을 할까요? 35세 이후에 왜 꺼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35세 이후에 내지는 40세 이후에 어떤 사람은 30세 이후에 그렇죠. 빼내서는 이유가 뭐냐면 빼낼 때 누가 일을 하냐면 갑상선 부갑상선이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세포를 잘 복제해야 되는데 칼슘 부족해. 이 사람이 심장이 움직이는데 이게 부족해. 눈을 깜빡해야 되는데 부족해. 여러 가지 내 몸에 147가지 어떤 여러 수많은 기전들 속에 칼슘이 다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드디어 이제 매일매일 벌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뼈에 있는 팔골세포한테 명령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칼슘이 100이 부족하다. 100을 좀 빼내다오. 이러면서 100을 탁 빼내와서 심장에도 보내고 어디 보내면 딱 맞는데 그렇게 너무 좋겠죠. 물론 뼈는 골다공증이 시작되겠지만 근데 100이 필요한데도요. 150을 빼낼 수도 있어요. 막 파골세포가 뼈를 막 빼내서 혈액으로 막 내보내거든요. 급하니까. 이 사람 심장 멈춰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암세포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많이 빼내온 상태. 그러면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심장도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갑상선 항진이 돼요. 간이 아닙니다. 심장 항진이 돼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인 사람은 몸에 열이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칼슘이 열을 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100이 필요한데 한 50만 빼내요. 그럼 가산선 저하예요. 그 사람 무기력해요. 몸의 체온도 떨어지고요. 뭐 아무 기력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은 기능은 되도록이면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많이 쓰면 나중에 갑상선에 대한 질환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빨리 갑상선이 일을 하지 않게 하려면 함께 하고 필요 없는 거 많이 빼놓지 않고 또 적게 빼놓지 않게 만들려면 평소에 칼슘 섭취를 많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보러 오면 칼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석회화, 신장 결석
동맥경화, 심장 석회화 50견. 제가 며칠 전에 소비자 어머니께서 심장에 석회화를 해서 너무 그래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보니까 석회화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칼슘이 과잉되니까 칼슘 섭취를 좀 적게 하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결석은요. 음, 아까 이제 그 갑상선이 파골세포한테 뼈 속에 칼슘을 빼내라라고 했잖아요. 그 빼내는 칼슘이 많아서 쓰이고 남은 거를 소변으로 내보내던 게 뭉쳐서 신장 결석이 되는 거. 그리고 요로의 저로 결석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변에 결석이 생긴 거는 칼슘 덩어리가 맞는데 그 칼슘이 부족해서 빼내왔는 찌꺼기가 칼슘 덩어리가 신장 결석이 된 건데 그럼 칼슘 먹지 말라 그래요. 병원 가면. 그러면 이 사람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칼슘을 섭취를 계속 해주면 다시는 안 빼내오겠죠. 안 빼내오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죠. 그리고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동맥석회화, 심장석회화, 근육석회화 이런 뜻이거든요. 석회화라고 해놨는데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글씨를 잘 못 썼는데요. 석회화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처음에 쌓을 때는 건물 지을 때는 반듯반듯한 벽돌을 쌓아요. 근데 그 사이에 시멘트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벽돌을 부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듯반듯한 게 벽돌과 시멘트가 똑똑 떨어져 나오지 않거든요. 벽돌에 시멘트가 붙어서 같이 빠져나온다면 지저분한 칼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벽돌을 새로 쓰기 위해서는 붙어 있는 시멘트를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딱 그거예요. 칼슘을 아까 전에 갑상선이 빼내오라 해서 빼내왔는데 빼내 나오는 것 중에서 나올 때 인과 결합해 있는 칼슘이 빠져나오거든. 인. 그래서 칼슘을 쓰고 남았는 인이 혈액으로 돌아다니다가 나의 취약한 부분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혈액에 가서는 뭐 콜레스테롤가 만나면 동맥석회화 이렇게 되는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50견이 있다. 칼슘 부족. 석회화가 있다. 칼슘 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칼슘 과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칼슘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식사 중에 섭취하면 가장 좋죠. 식사 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필요한 칼슘 섭취하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 어떤 것이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일단 세개는 꽝입니다. 꽝.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그리고 우유는 액체 단백질입니다. 우유를 많이 먹는 덴마크에서 골절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 약 중에서는 오땡칼이라고 있습니다. 오땡칼. 이는 동물성 칼슘입니다. 동물의 뼈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동물의 뼈에서 어떻게 추출하냐면 아주 강한 탄산에 집어넣으면 그게 뼈 속에 있는 칼슘이 추출이 된답니다. 그것들을 추출 따로 해서 그것들을 뭉쳐서 이제 오땡칼이라는 칼슘이 되는데 칼슘을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해, 변비가 생겨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오땡칼을요 투명한 유리컵에 넣어서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뽀글뽀글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탄산이 제대로 대거되지 않아서 그래서 위장 장애가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일단 동물 칼슘이잖아요. 이게 인간도 동물이지만 우리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나쁜 거지 좋은 거지 꽤 많이 침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동물인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 동물이 항생제를 먹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또 탄산에 칼슘을 추출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뼈 주사 맞는다 이러면서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받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진짜 한 95세 넘으시면 맞아도 될까 모르겠지만, 골다공증 약이 대부분 어떤 약이냐면요. 뼈의 주위를 이렇게 칼슘이 못 빠져나오게 코팅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칼슘이 왜 빠져나온다 했어요? 갑상선이 뼈를 빠져나오라 해서. 갑상선이 왜 그를 빼나오라 할까요? 심장이 주려고, 세포 분열하는데 주려고, 신경 전달 물질이 주려고, 정자의 논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칼슘이 부족하니 매일매일 안 먹어주니 우리 집에 쓰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뼈를 코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칼슘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노인들은 칼슘을 진짜 많이 들이켜야 되거든요. 제가 친정 어머니께서 84세신데
하도 아파서 골다공증 그 주사를 맞았대요. 근데 그것만 맞아서 뭐 안 아프시겠어요? 뭐 이렇게 뭐지? 뭐 이런 것도 뭐라 그러지? 진통제 이런 것도 맞으시겠죠. 갔다 오면 괜찮다 하니까. 근데 엄마, 그거 뼈 코팅했기 때문에 엄마는 나보다 더 먹어야 돼. 뼈 때문에 들였더니 혈압이 좋아지셨대요. 혈압에도 관여를 한답니다. 당뇨에도 관여를 하고요. 뼈 코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정상세포 복제도 안 될 뿐이고요.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이거든요. 칼슘, 마그네슘이 2대1로 들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얘들이 잘 합성하려면 비타민 D가 들어있었는데 D 중에서도 D3가 들어가 있어야 가장 잘 결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메 제품은 칼슘과 마그네슘과 2대1로 정말 적당하게 들어있고요. 비타민 D3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땡칼은 동물성 칼슘이라 했잖아요. 해조류 칼슘이나 굴껍질 칼슘 종류들이 흡수가 잘 되고요. 부작용이 없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에서 나오는 이 칼맥디와 칼디는요. 사람의 손이 거의 타지 않는 아이슬란드 빌두다르라는 곳에서 굴껍질과 해조류를 추출해서 그거를 칼슘을 뽑아내는 게 기술이에요. 무슨 아이슬란드 빌두다르가 어떤지 알아요? 하면서 구글로 맵을 해서 공장까지 다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구글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정말 출신 성분이 다른 칼슘, 그죠? 칼슘이고, 정말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청정 지역의 칼슘으로, 그것도, 위장장애가 전혀 없고 잘 흡수되는 굴껍질로, 칼슘 그 자체가 돌덩어리예요. 그 돌덩어리가 잘게 부서져서 내 혈액으로 가려고 하면, pH 2의 강한 강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강산은 우리 위산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으로 작게 섭취하면서 식사 중간에 하면 밥을 먹었을 때 위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칼슘을 넣어주면 칼슘이 반찬 역할을 하면서 골고루 이온화된 거랑 마찬가지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 드셔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칼슘을 몇 알씩 먹냐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 성인이 필요한 게 아까 800mg이랬는데 한 700에서 900mg 정도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오늘처럼 저처럼 긴장을 했다거나 조금 전에 제가 커피도 마셨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신 분도 계실 테고, 그죠?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칼슘 양은요. 우리 칼맥디 한 알에 250mg이 들어있거든요. 두 개 먹으면 500mg이에요. WX와 칼슘으로 잘 무장하셔서 건강도 비즈니스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